자, 1교시에는 칭찬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아이가 변했을 때 그 변화한 것을 재빨리 정말 매눈처럼 좀 딱 그것을 알아채리고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알려주셔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실천하기에 따라서 이거를 어머니들 습관으로 만드시면 애들이 훌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저한테 그래. 아빠는 파일럿이야. 그건 왜 파일럿이냐?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워주잖아. 그러거든요. 어때요? 멋있죠? 엄마는 파일럿이어야 돼. 애들이 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을 비행기로 붕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파일럿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건 못지않게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칭찬하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제대로 화내는 거예요. 꼭 화를 일부러 이제 표현을 쉽게 하느라고 화낸다고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담에서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서 중학교 3학년 가정과 교육과정에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시험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들께서 어디 가서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써먹을 때에 이게 입에 붙질 않아가지고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실습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화내는 거 어떻게 화내느냐. 이 영어를 제가 영어과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원서를 보니까 when you 블러블러, I feel 블러블러, cause I 블러블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뭐뭐 했을 때 I feel 여기 이 대화법의 포인트가 feel이에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cause I 왜냐하면 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어머니들께서 애에게 속상할 때 애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실 때 이 어법을 쓰면 무엇이 다르냐?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도 화난 마음이 전달이 되지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화를 밀쳐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러면 이 폭풍이 몰려와. 사람이 태풍 우리가 이번에 3차례 겪었습니다만 태풍 올 때 무슨 생각 나요? 그 태풍 중간에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근데 연습을 위해서 이거는 누구에게든 화낼 수 있는 어법입니다. 남편에게 한번 화를 내볼까요? 당신이 뭐뭐 하면 이렇게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근데 이때 마음이 뭐뭐하다 이럴 때 형용사를 아주 참 고급진 형용사를 쓰면 남편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흔하게 당하는 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당혹스럽네 이러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이거 그럼 제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뭐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형용사 몇 개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어법으로 시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집사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나이 드시면서 입이 써지고 또 매운 걸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타박을 하셔요. 며느리 타박을. 그래서 김치를 드시고 싶은데 빨간 김치를 못 드시니까 맨날 그 배추 좀 사와라 내가 다 해본다고 이러시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뭐 신경 써서 뭐 직장 다닙니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김치를 담글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사다가 어떻게든 덜 매운 걸 사다가 이렇게 놓아드리면
뭐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투정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집사람도 착한 과인데 사람이 착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보고 착하다는 거 그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반려견한테 굿걸, 굿보이 사람한테 착하다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람이 드디어 아침 밥상에서 그런 거예요. 집사람이 한 어머니께서 야 김치가 이게 뭐냐? 이 매워가지고 근데 이렇게밖에 못 이런 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드디어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좀 신경 써서 여러 군데 다녀서 사온 건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죠. 저게 나한테 덤비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말인즉슨 자기가 서운하다 그랬지 지 시어미한테 대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시 뒤에 도로 이제 긴장 푸시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서운한 감정을 제대로 전달했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 아, 애가 서운했구나. 서운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평화의 3단어법이다. 평화의 3단어법.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자,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욱하는 거죠. 우욱하는 거 습관됩니다.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욱하지, 아싸라지 그런 거 사람 성격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에겐가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애한테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이렇게 대화를 늘상 이렇게 하시면 자 상황을 드릴게요. 친구가 빌려간 펜을 아빠가 사주신 고급 펜을 잃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어법을 늘 이용하시면 걔는 뭐라고 하냐. 그 상황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고 얘가 그럼 가서 야! 막 징징 이거 왜 잃어버려서 물어내! 뭐 화가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난 거는 그게 볼펜이 비싼 것이 보다도 사실은 아빠가 사주신 소중한 생일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한테 가가지고 잃어버린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다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막 화를 내봐야 그럼 폭풍을 던지고 만 거죠. 내 마음은 전달이 안 돼. 자, 그러면 어머니 이걸 이때 아이의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연습해.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채팅 퀴즈 할까요? 여기 채팅창에다 이렇게 글 이게 훈련이 되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옵니다. 저는 이 세계의 3단어법. 자, 어떻게 같이 해보실까요? 네가 선물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너무 뭐해? 속상해. 속상해. 왜?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거든. 그러면 그 말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애는 환자지. 그런 애가 그럼 뭐 살다 보면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애가 안절부절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제대로 화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부탁하겠죠. 내가 사다 주면 안 될까? 사다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 안에 정이 담긴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남편한테도 이제 앞으로 그 칭찬하는 법과 제대로 화내는 법 합쳐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몇 번? 12번. 이게 이제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칭찬할 대목도 아닌 것 같고 야단칠 대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애가 흥분 상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걸 판공비 잘 쓰자. 판공비 잘. 그건 뭐냐. 아이가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그 비율을 잘 살피자. 근데 어른들은 애가 격앙되어서 뭔가 할 때 판단을 먼저 해주려고 하나요? 공감 먼저 해주려고 하나요? 응? 이럴 때 자꾸 판단해 주시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살면서 저도 우리 애 둘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판단은 나중에 해줘도 좋다. 우선은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선공감, 후판단, 선공, 후판. 이게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딸내미하고 있었던 딸내미 중1 때 실제 사건입니다. 중1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더니 가방을 훅 던지면서 저한테 세상에서 우리 탄테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 감정이 격앙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골라 듣기. 엄격한 엄마는 이 담탱이란 말에 삐져. 뭐야? 애가 담탱이 뭐야? 담탱이. 엄마가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지. 그런 엄마는 몇 점짜리? 빵점이다. 이게 빵점. 그거는 판단은 언제 해줘야 돼? 나중에 해줘야지. 공감도 안 해주는 엄마의 말을 들을 딸내미가 어디 있냐고. 엄마가 공감을 해줘야 우리 엄마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나도 엄마 말 들어주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에고. 요게 이제 저도 이때 잘 못했어요.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막 둘의 대화가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요거 왼쪽에 보이시나요? 거울이죠? 이거 심리학에서 미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러링이 뭐냐? 상대방 얼굴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야.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요? 애가 짜증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애 얼굴 따라하면서 애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럼 엄마도 담탱이라 그러면 엄마가 참 그런 말 써도 되겠어요. 판단은 언제? 나중에. 공감받은 아이가 엄마에게 공감해 줄 줄 압니다. 자, 연습 다시 한번. 아이고, 역할극합니다. 제가 엄마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그러면 어머니들은 집에서 자, 여기서 입을 하셔야 돼. 이거는 습이에요. 습관 안 되면 오늘 방이 도는 무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세. 제가 딸내미예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남편 때문에 졸라 짜증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어요. 표정 만들어야 돼 이거. 그게 훈련이다. 이건 훈련이에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표정을 그대로 지어주는 거. 훈련입니다. 이거부터 하셔라. 공감부터. 판단은 나중에. 이거 보세요. 실제로 제가 대안학교 학부모 교육, 학교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애들 그 학부모들 교육을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역할극 하겠습니다. 맨 앞에 앉으신 아버님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한테 제일 싫어. 그랬어요. 제일 싫어. 그랬어요. 여기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안 했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뭐 역할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 순간에 아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핏대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대안학교 올 수밖에 없겠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 감정에 공감을 못 해주니까 애들이 다 가서 누구하고 공감을 할 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훈련이 이거 훈련이에요.
머리로 이해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말을 외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탐정이 제일 싫어. 시작. 외우셔야 돼.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걸 하루에 수시로 연습하셔요. 얼굴 표정도 지어가면서. 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칭찬하는 법, 화내는 법, 공감하는 법 말씀드렸어요. 뭐처럼 해라? 거울처럼 해줘라. 나머지는 이제 이렇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어머니들 4학년 되셨죠? 4학년, 5학년 초반? 4학년에서 5학년 그 정도 됐을 텐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완경기 증후군이 그 완경기 10년 전부터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래서 40대 초반부터 완경기 증후군이 오고 그리고 증후군이 오면서 살짝 우울감도 오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책을 사와서 저도 같이 보고 이게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그런 심리적인 변화도 오지만 생리적인 변화도 오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집사람하고 요즘 하는 얘기가 위생병 이론이에요. 그때 집사람이 사온 책은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란 책입니다. 완경기 증후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온 책인데 집사람이 이걸 보고 하도 웃어서 무슨 책인데 이렇게 재밌게 보냐고 그랬더니 당신도 읽어보라 해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집사람의 지난 1년간 생활이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꼭 참고하세요. 저는 담임할 때 우리 반 애들 어버이날 공동 구매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니네들이 엄마들이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 근데 두 번째 사춘기하고 첫 번째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 너희들은 밥이야 봐. 그걸 막으려면 너희들이 이 책을 어머니한테 사드려야 돼.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나중에 인사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위생병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생리적으로 서서히 힘들어질 때, 제가 드는 비유가 이겁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요. 다리고 뭐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러면 총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위생병이 와서 진통제 놔주죠. 근데 이 병사가 부상병이 총 쏜 적을 미워하겠어요? 위생병을 미워하겠어요? 진통제 안 나지는 위생병이 원망스럽지 총 쏜 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중년에 들어서서 생리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상이 원망스러워. 내 옆에 있는 저 새끼가 원망스러워. 죄송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때려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가 이건 당신이 말하니 맞다. 위생병 이론. 그러니까 중년에 어느 날 이제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런 날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막걸리 먹고 와서 냄새 풍풍 풍기면서 밤에 자는데 이를 득득하라. 이럴 때 막 소름이 끼쳐와. 그게 이제 40대 중년에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 자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 두 권, 다시 태어나는 중년, 두 번째 20살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요 두 번째 20살은 본인과의 소통인 거죠. 본인을 이해하는 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내가 오늘 송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했는데도
그리고 막 발을정자로 칭찬, 야단, 공감 이거 다 적어서 막 그래서 12번이 넘었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경정신과 상담에 주원 글씨를 새겨놨어요. 아직도 좀 그거 하면 보험에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루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커밍아웃 할게요. 제가 어머니 치매에 걸려서 첫 해에 우리 어머니는 환청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마치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저런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화가 막 나중에는 제가 어머니하고 쌍욕을 하고 싸웠어요. 우리 아들, 딸 없을 때. 막, 응?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엔 화가 나니까 어머니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팡이로 천장을 쳐가지고 천장에 구멍이 뻥뻥뻥 세 군데 났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다시 의뢰했어요. 상담. 근데 그전에는 제가 생지부장 3년 하고 다운, 생활지도부장 3년 하면요. 신경정신과 우울증 상담 받아요. 저도 그 케이스고. 그래서 기왕에 제가 상담받았던 선생님이 계셔서 다시 예약을 하고 근 한 달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약물 치료까지. 신경정신과 약은 또 조그만해요. 깨알 만한데 그거 먹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 받고 해서 그 어려움을 조금 극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상담 받는 거 너무 하지 마시고 단 이 신경정신과 상담은 이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 중요해요. 맞아야 돼 이게. 그래서 처음 가보시고 별로 도움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추천 받으셔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런 분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상담 받고 오면 마치 삼림역을 막 월정사 입구에 있는 그 커다란 그 나무 전나무 숲인가요? 거기 숲을 이렇게 거기 걷고 온 느낌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혹은 상담 선생님들은 갈등 해결 전문가세요. 우리가 갈등 해결에 대해서 별로 학창 시절에 배운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채팅창이 질문 혹시 올라온 거? 질문 올라온 거 없어요. 없어요? 너무 강의를 잘했나? 네. 질문 아까 그 사전 설문해 주신 거 좀 이따 오늘 강의 마무리로 하고 자, 이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들도 2시간 저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업이 됩니다. 자, 밖에서는 모범생인데 집에서는 이렇고 다 이 아이에게 뭘 하죠? 오늘 강의는 4가지 칭찬, 야단, 공감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의 경우는 어떤 기술을 적용하셔야 될까요? 자, 공감입니다. 공감, 야단, 칭찬 중에 이거는 제가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고2 담임을 할 때인데 학기 초에 이제 반장 선거하고 뭐 이렇게 되긴 한데 반장 선거가 끝나고 종례하고 교무실에 갔는데 맞은편에 앉으신 선배 교사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송순이 그 반 회장 누가 됐어요? 그분은 고1 애들을 전부 가르치신 분이라서 그 애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됐어요? 아무 개가 됐어요. 어머, 어떻게? 선거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살짝 속으로 실망한 게 담임을 바꾼다는 거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새로운 출발하는 담임한테 아이가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를 듣고 넘기긴 넘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얘가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도 얘가 외동딸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두셋은 되죠. 곧 최소한. 그러니까 둘셋은 되니까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 싸울지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이 어릴 때부터 살면서 저절로 익혀진 거예요. 배려나 양보라는 게. 그런데 혼자 사는 애가 무슨 배려가 있고 무슨 양보가 있냐고. 그걸 체험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얼굴 베고 하면 제가 엄청 느린데 안 베고 하니까 줌이 좀 어렵다. 근데 아이가 3월 한 20일 됐을까? 애가 이제 저희 반 주번이 2명인데 한 아이가 모르고 깜빡 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 아이가 오늘 청소당번 아이의 절친이에요. 얘네들이 하교를 같이 하던 애야. 그랬더니 얘가 이 책상 줄 맞출 때 이 회장 아이가 같이 더 거들어줘.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교무실에 내려와서 생활기록부를 열고 사실을 기록해 줬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아무개가 몇 월 며칠 친구가 이 주번을 잊고 집에 가자 책상 줄을 맞추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거죠. 뭐 책상 줄 맞추는 게 그게 무슨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일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평생 누군가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한다는 체험 자체가 없는 애에게 체험이라 양보라든지 배려라는 거는 이렇게 훌륭한 행동이다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어른이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사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친구를 도와줬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져.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갔더니 저를 쳐다보질 못해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학급 회장으로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다른 애들보다 몇 곱도 잘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학년 말에 그러니까 애들 봉사활동 어디 시키느라고 애들 같이 나갔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교육봉사를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인사소개하고 나와서 애들 분식집에 갔어요. 야, 선생님이 쏜다. 뭐 떡볶이든 김밥이든 뭐 먹어라. 그런데 우리 회장애가 딱 일어나더니 음료수대 가서 우리 7명 컵을 다 놓고 쟁반에다가 이렇게 다 물을 딱 해가지고 갖고 와서 애들한테 탁 나눠준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올리신 어머니 이제 답을 찾으셨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저렇게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까? 거기에 한숨 쉬시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럴수록 엄마는 왜 저래 도대체? 엄마는 무슨 성인 군자야? 이렇게 오히려 애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애가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딱 집어서 아무개가 뭐뭐 했네 라고만 말씀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이게 좀 잘한 행동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 칭찬. 제대로 뭐 하는 법? 칭찬하는 법. 그거 원리.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내 아이의 과거에 있다. 응? 내 아이가 어제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바를 정자로 이거 연습을 몇 개월 걸려서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 인생, 저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 애들이요. 집에 학생들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오늘 질문이 아직 없으신가요? 채팅창에 질문이? 네, 없어요. 네, 없으시면 워낙 강의를 잘했나 보다. 네, 다음에는 오프라인 이 코로나 워이 가고 그 다음에